이슈토크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9대 부산시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의회는 민선 8기 부산시의 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게 됐는데요. 여당 부산시 시의회 체제에서 시의회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 오른 만큼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26개 안건을 처리할 예, 계획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부산시 조직 개편안입니다. 네. 부산시 조직 개편안은 시민단체와 또 진보정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시에서 발표한 조직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 22일입니다. 예. 박영준 시장은 민선 8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시를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예. 박영준 시장은 이제 이번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지난 1년 3개월의 시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 부산시정의 당면 현황과 핵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요. 예. 그 부산시가 이제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이제 박영준 시장인데 그리고 3대 핵심 정책인 뭐 시민행복도시 15분 실현이라든가 예. 창업 아시아 창업도시 조성을 위한 아시아 10대 시민행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뭐 조금만 더 드려보면은 예. 2030 이제 부산 월드 엑스포 추진 본부 신설이라든가 그리고 금융창업 정책관 신설과 미래 산업급 신설 그리고 이제 그 15분 도시 조성 및 북한 재개발 속도를 높여내기 위해서 또 도시균형 발전실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환경정책실과 물정책국을 통합해서 환경물 정책실로 개편을 하고 그리고 예. 이제 좀 정점이 되었던 민생 노동 정책관을 폐지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그 시의회에서 지금 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심의 의결이 될 경우에는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네네. 지난 18일이었죠. 부산 적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일방적이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좀 가장 컸더랬습니다. 예. 그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단체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를 비롯해서 부산환경회의, 그리고 부산공공성연대, 그리고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그리고 부산접지시민네트워크와 부산참여연대 등이 좀 주최를 하였었고요. 예. 주된 어떤 기조가 이제 부산시가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고 시민과 시의회 소통과 논의를 좀 더 진행한 후에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제기를 좀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라든가 시민단체와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충분한 논의 부분들이 좀 부재했다는 거 그리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검토할 시간 역시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입법 예고 진행됐고 예. 이것이 논의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금 제기를 좀 많았었고요. 구체적으로 좀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예. 민생노동정책관 업무를 이제 경제혁신실과 행정자치국으로 이동 축소함으로써 대부분이 이제 노동자인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 역할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하나는 지금 기후 위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응으로 탄소 중립이 좀 국가적 주요 과제로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원과 녹지 분야를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원과 녹지를 살림을 이제 좀 과를 분리하는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게 기후 위기 시대에 좀 적절하지 않는 개편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제의를 좀 많이 하였었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네. 우려 섞인 시각들이 있기도 네네. 한데 기자회견에 앞서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에서는 부산시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네,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좀 담겨져 있고요. 예.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민생 노동 정책국을 현행 좀 유지를 하자. 예. 사회적 경제라든가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민생
노동은 좀 별도 관리하고 챙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봤었고요. 특히 민생 노동 같은 경우는 요즘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못하는 과로 이제 그 격화되었을 경우에는 소홀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현행 국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좀 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과 역시 이제 지금 보면은 사회적 경제과 있지만은 입법예고안 개편안에 보면 팀으로 격화되거든요. 예.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형성 기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내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2023년도에는 제5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예. 7월 백석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가 개최되는 부산 도시인 만큼 사회적 경제과를 또 당분간 유지를 해서 사실 사회적 경제 박람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적 경제 기관들이 부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팀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사회적 경제과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협치 정책과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개편안에는 협치 정책 업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영료 시장이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시민소통이라는 협치에 대한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면서도 협치 업무가 일정 정도 좀 소홀히 안 되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협치 정책과는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서 의견을 좀 제출하였었습니다. 예, 사회적 경제과나 협치 정책과는 그대로 앞으로 현안들이 많은 만큼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9대 부산시의회는 첫 임시회를 통해서 민선 8개 부산시 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7월 18일이죠. 오후에 이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좀 많은 의견들이 나왔던 거는 시의회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보름 좀 지나는데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좀 적절한가에 대한 이런 제기가 좀 많았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 행정부가 시의회에서 의회에 찾아와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대화, 설명, 해명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것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회 전문 의견실 검토 의견 역시 일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공원 업무라든가 녹지 업무를 분리하는 것에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회에서 좀 제기를 좀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개편안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하기 전에 좀 제기되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으니까 추후에 다시 하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7월 18일 날 그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로 해서 7월 21일 날 오후에 다시 이 부산시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안건 논의를 다시 7월 21일 날 오후에 다시 하기로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사실 이제 부산시의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박영중 시장도 국민의힘, 시의회도 절대 다수가 국민의힘 시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시의회가 갖는 실질 존립의 근거의 자기 명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선 그 7기죠. 오거돈 시장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얼마만큼 잘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는 분명한 자기 원칙이라든가 기준을 세워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가 보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시의회 권한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책임이 커진 만큼 제가 볼 때는 이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많이 좀 볼 때는 좀 커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시가 갖고 있었던 시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이제 의회가 갖게 되었고 입법정책연구원도 더 늘려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전담 보좌관 제도도 이제 도입할 예정이고 해서 시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높여지는 제반 여건들이 갖추어졌습니다. 예. 그런 만큼 고난이 많아진 만큼 책임도 많이 가져가면서 입법 위주의 대기관 감시 견제도 중요하지만은 시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전문적 대안까지 제시하는 좀 시의회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졌고 또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대 부산시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총 이제 9대 시의원이 비례까지 포함 47명입니다. 예. 이 중에 초선이 35명이고 재선이 9명인데요. 예. 초선 비율이 74%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선 의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전반기에 의장을 하기로 안성민 의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선 의원은 박주무 의원과 이대석 의원 2명이 될 것이고 재선 의원은 총 9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로 보면 남성 의원이 40명, 여성 의원이 7명이고 남성 비율이 85% 이상을 차지하고요. 실질적으로 연령별 편중도 조금은 심각한 편입니다. 예. 47명 중에 40대 이상 의원이 42명이고 전체의 89%를 넘습니다. 예. 30대 청년 정치인은 5명이고 20대 정치인은 아직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직업군도 보면은 이제 정당인이라든가 사업가들이 주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세무사라든가 변호사, 건축사,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요.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한 보좌관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인과 사업가가 총 이제 그 85%를 넘기 때문에 매우 많다. 정치인은 24명, 사업가 16명으로서 85%를 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번 9대 이제 시의회 초선 중에 절반 이상인 초선이 지금 35명인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19명이 기초의원들 출신입니다. 그 예. 나름대로 이제 구의원로에서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좀 전문성을 좀 갖추지 않겠는가라 좀 보여지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예. 보여지고요. 정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성별과 연령을 보게 되면 좀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의회가 좀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안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9대 부산시의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는 25일과 26일에는 9대 시의회 첫 시정 질문과 또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승민 의장이 이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8대 시의회죠. 지금 이제 9대니까 8대 시의회의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8대 시의회가 좀 실패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안승민 의장은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오거돈 시정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감시 견제가 부족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9대 같은 경우는 전 부분들에 대한 반면 교사를 삼아서 박영준 시정에 대한 좀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제 보면은 307회 임시의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5일날 첫 시정 질문인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 높게 수위가 높게 좀 강도 높은 견제와 감시 비판적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시정 질문들의 내용들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민 경제라든가 어려운 어떤 주요 현안 문제들이 많다고 보면은 일정 정도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다 유행할 수 있는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서민 경제 활성화, 서민 경제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정 질문에서는 조금은 이제 어떤 감시와 비판적 날선 비판보다는 일정 정도 협력과 협치에 대한 일정 정도 어려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좀 더 동반자적 이런 의견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대신에 지금 임시회 중에서 열리고 있지만 조금 전에 계속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민선 8기
조직 개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회를 일정 정도 행정부가 존중하지 않고 좀 무시하는 이런 만약에 분위기와 경향들이 있다라면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강한 비판과 견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검찰에서는 박형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의 구형대로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나게 된다면 박형준 부산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7월 18일이죠. 이제 부산지법 형사 6부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 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죄를 좀 주장을 했고요. 물론 당연히 이날에 박영준 시장은 이제 업무 일정으로 공판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이죠. 박영준 시장은 이제 청와대 근무 시절 민간인을 사찰한 적이 있으면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제 선거 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허위 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공명선거에 훼손을 주는 중범죄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는 구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좀 내렸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명확하지 공소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크게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달 8월 19일 날 1심 이제 선고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결과가 되게 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검찰이든 변호인단이든 간에 항소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대부분에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결정이 나온다라면은 박영준 시장은 이제 임기가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검찰에서 구형한 내용들의 내용만 본다라면 500만 원 그렇고 작은 그 구형은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서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공소 사실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변호인단들이 보는 주장들이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가 실리지 않을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달 19일 날 좀 1차 선고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결과를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앞으로 4년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텐데요. 시민사회에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 바라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박영준 시장도 예. 국민의힘이고 이제 시의원도 절대 다수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 아무로 시민이 바라는 부분들은 이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리 견제 부분들 많이 좀 바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해서도 이제 좀 시의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시민사회하고 좀 협업과 연대, 협치를 좀 시의회가 많이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 실질적으로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라면 상당히 좀 파급력을 그걸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라든가 시민사회 그룹하고 많은 어떤 협력과 연대가 좀 필요할 거라고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끝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좀 이러한 그런 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방법들을 많이 조금 더 강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앞서 말씀하셨듯이 날선 비판과 흠집내기보다는 또 협력과 협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 행복과 시민 주권 실현을 위해 협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인데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만큼 시민의 바람과 희망을 경청하는 9대 부산시 의회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힐리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